어머니가 남긴 수첩에는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깍두기 담그는 법, 미역국에 들어가는 재료들 사이사이에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선물 여사의 딸 미경 씨가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그 순간을 저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접혀있던 편지 한 장,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들. 어머니의 손이 거기 머물렀을 시간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장에는 레시피가 아니라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딸 미경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어릴 때 혼자 많이 울었던 것을 알고 있다고. 엄마가 더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손이 닳도록 일만 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혁에게도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이라서 강해야 한다고 등을 밀어붙인 날들이 떠오른다고.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생각이 난다고. 그 미안함이 가슴에 걸려 잠 못 이룬 밤이 많았다고 썼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는 너희 둘이 서로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서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의 글씨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씩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서야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소리도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의 가슴 안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 받지 못한 것 같다는 서운함,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탓하는 자신이 싫었던 죄책감, 그 두 가지가 뒤엉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그 마음을 어머니도 똑같이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미경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어머니의 손인 것처럼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동생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무거운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안함이 딸의 서운함을 안아주었습니다. 준혁 씨는 누나가 건넨 편지를 처음에는 무덤덤한 얼굴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강해야 한다고 했고, 울면 안 된다고 했고, 참는 것이 어린이 되는 길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준혁 씨는 그 말을 너무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는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강하게 키우려 했던 것이 아들을 외롭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그 말이 준혁 씨의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입니다. 준혁 씨는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것을 누나 미경 씨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아 올린 벽 하나가 그 순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척 살아온 아들도 혼자 외로웠습니다. 남매가 서로 마주 앉은 것은 어쩌면 처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밥상 앞에서, 명절날 거실에서 수없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진짜로 서로를 바라본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늘 부족한 것 같았는지, 그래서 동생이 미웠던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하면서 스스로도 처음 꺼내보는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 씨도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늘 누나가 부러웠다고, 어머니 곁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자란 것이었다는 것을 조용히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외로움이 사실은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편지에는 한 가지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물 여사가 남매를 처음 불러앉힌 것은 그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은 맑은 날 오후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그날의 어머니 얼굴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미경 씨와 준혁 씨를 조용히 옆에 앉혔습니다. 자식들의 손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오래 생각했다가 꺼내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밥을 한 번만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미경 씨와 준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 한 끼라는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무겁고 또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소원은 밥 한 끼였습니다. 그날 밥상에는 된장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수첩에 적혀있던 그 레시피 그대로 미경 씨가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해오던 맛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국을 한 숟갈 떠먹고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넣고 씹는 동안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미경 씨는 어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씩 얹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으며 어릴 때 딸에게 해주던 것과 똑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이 세 사람 모두에게 평생 기억될 밥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가 평생의 화해였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 어머니가 조용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경 씨가 왼손을 잡았습니다. 준혁 씨가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매는 서로의 손도 덮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다 전해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었고, 오래 참은 손이었고, 오래 사랑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 위에 자식들의 손이 포개지는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살아온 세 사람이 비로소 하나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는 결국 음식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법,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전하고 싶었던 진짜 레시피였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레시피, 함께 손잡는 것.